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네, 너무 안타까운 시장입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로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주시죠. 네, 일단 유럽 시장이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또 나스닥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3% 넘게 올랐는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일 동안 바닥에서 오른 게 거의 9% 정도가 넘는 것 같네요. 네. 그 정도로 크게 올랐고 어제 나온 뉴스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미국의 상무장관이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를 증액해야 되고 그렇게 지원을 늘려가지고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게 되면 반도체 공장이 7개에서 10개 정도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9월부터 그 온라인 수업을 폐지하고 오프라인 수업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숙박비하고 항공 비용이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올랐다라고 해야겠죠. 네, 올랐는데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 쪽에서만 8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거의 매수가 없었고 코스닥에서만 2천억 가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대신에 선물 시장에서 장중에 한 8천억 넘게 매수를 하다가 마감할 때 소폭 줄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좀 많이 안타깝죠. 네, 같이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집중도가 크지 않았고 그리고 올라가는 업종도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아주 좀 안타까운 그런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내 반도체 섹터는 굉장히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상반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라기보다는요. 일단 먼저 그 외국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에서 전기전자를 3천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대신에 어제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 쪽에서 IT 하드웨어와 코스닥 반도체 이쪽을 제가 한 6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매도를 했어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일째 9%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매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은 그 코스닥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반도체 이쪽으로 해서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바이오 제약 쪽에 한 600억 정도의 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만 기관들이 따라서 추가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은 바이오 제약, 시가총액 상위가 바이오 제약이니까 그쪽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좀 올랐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이 거의 골고루 매수를 했어요. 골고루 업종별로 전부 다 매수를 했는데 금융 쪽에서 또 매수가 한 1,000억 있었습니다. 금융과 보험 이쪽에. 근데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 쪽 그리고 긴축 우려, 물가 상승 우려 이런 거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계속 금리 상승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다른 건 다 빠지는데 미사일만 올라가고 있죠. 네. 그쪽에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오늘 그 섹터 중에서 상위 섹터의 그 가장 위에 있던 게 미사일 관련된 엔진 뭐 그런 방산 쪽 업체들만 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여지고 딱히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업종은 없었어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에 반도체 업종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쪽에 투자한다고 했던 거 그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까지는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뉴욕에 온라인 수업을 이제 폐지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 그게 우리나라랑 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근데 왜 그쪽을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숙박비와 항공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 거의 뭐 2019년도 수준에서 거의 다 회복할 정도의 수준까지 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 그것 때문인지 오늘 외국인들은 항공주를 또 많이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조금 그건 또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는데, 뭐 물론 뭐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많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숙박이나 뭐 그런 쪽이 또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 쪽이 너무 아쉽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가장 큰 부분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기관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게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네. 다른 시장과 상승이 매우 차별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과 다르게 좀 적용된 호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일본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상승이. 근데 일본이 지금 의료계 붕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만은 뭐 미국 시장에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1.5% 이상 또 올랐고요. 네, 그 영향으로 대만은 또 올랐다고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중국 시장의 시가총액 1위가 술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술 만드는 그 회사가 오늘 6%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른 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중국에서 뭐 딱히 호재가 나올 만한 건 없었는데 위안화가 6.4 위안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2년 만입니다. 2년 만. 위안화가 아주 초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인민은행에서 위안화의 고시환율을 6.4283 위안이라고 고시를 했었는데 6.4를 깨고 내려가 버렸어요. 뭐 고시환율 신경 안 쓰고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제가 중국 시장에 좋아 보인다,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 비중 확대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기주 모태주라고 하는 백주 회사가 갑자기 폭등했다. 뭐 앞으로 중국 시장은 뭐 또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까지 강세를 띠게 되면 중국 시장의 상승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8일 날 G7에서 법인세 관련돼서 회의를 해서 아마 그게 합의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단 28일에는 화상회의를 하고요. 다음 달 5일 날 대면회의를 하는데 15%로 낮춘 게 지금 반응이 그래도 좀 좋게 나와서 합의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 전략가가, 수석 전략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물가 상승 우려는 이제 시장이 거의 받아들인 것 같다. 그런 우려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미국의 연준 이사 중에 한 명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팬데믹 동안에는 통화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쪽 기관 투자자들은 금리 쪽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원자재 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원자재 쪽 단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 어제 암호화폐 채굴협회라는 거를 만든다고 했어요. 네. 거기에 뭐 테슬라 창립자가 거기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에서 채굴하는 암호화폐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뭐 일단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해외 시장 올라가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였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운 점이고,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조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미국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될 것인데요. 이번 지표들에 대해 시장의 전망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28일인가요?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27일, 28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물가가 이번에 4.2%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물가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했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물가 지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고 이번에는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라는 생각이 이미 시장에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측하는 거는 지금 지난번에 물가 소비 지출 물가가 1.5%였는데 이번에는 3.5%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3.5%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 그러면 뭐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나왔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6.8%가 나왔는데, 제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는데 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전가되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게 한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면 지금 나오는 물가 지표는 그러면 이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반영되는 시점을 생각한다면 7월에서 8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미국에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경제 전략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아마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월도 거의 지났고 6월, 7월 시장은 사실 좋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의 분위기는 어제는 정말 답답한 지경이었고 오늘은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지경인데 조금 시장을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서 바이든이 이집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좀 재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아랍 지역하고 미국은 사이가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에 그쪽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1948년도에 그때 건국될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영국이 벨푸어 선언을 해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이스라엘에 무기를 대준 나라가 프랑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중동 전쟁이 사실 2번 있었고 팔레스타인 내전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많은 지역을 확보를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구가 가자 지구, 서한 지구 이렇게 있는데, 서한 지구는 요르단이 탐을 내가지고 점령하려고 했었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집트가 관리를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자 지구가 지금 문제잖아요. 가자 지구를 완전히 봉쇄를 해가지고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의 생활이 너무너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지원을 해서 재건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거는 유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란의 핵 협상이 지금 어제 미 국무장관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그거를 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핵 사찰 시간을 연장을 했는데 이번에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지금 60% 정도 되는 거를 2.5kg 정도 이미 생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가가 다시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은 이렇게 위험이 해소되는 그런 국면에 있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아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지역,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유가의 수준이 물가를 결정하는데 조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 유가가 반등하는 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경기 상승에 그런 거를 좀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는 것도 오히려 또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은 조금 더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분위기를 이상하게 좀 안 좋게 계속 불안한 시장인 것처럼 그렇게 잡아가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상당히 나쁜 건데, 투자할 때 그런 뉴스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데 좀 지침을 잘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장이 한 50포인트 이상 오를 수 있는 분위기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상회담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것이다, 경제 보복할 것이다, 뭐 그런 뉴스나, 그리고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는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들이나, 그리고 지금 아직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장하는 그런 뉴스들을 잘 피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이 안타까운데, 내일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